호형은 고증이 소름돋게 철저한 작품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지역들 또한 대부분 실제하는 지역들이죠. 오히려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위치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작가님이 인물의 대사와 별도 표기로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호형 등장 지역의 위치를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당시에는 슬라이드와 자막밖에 없어서 음성 추가하고 내용 최신화해서 재업하는 겁니다. 현재 호형에서 등장한 지역들 전체 지도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근거들로 제가 추론한 장소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중요 사건이 벌어진 지역입니다. 까치목골이나 흰눈썹의 성, 구원의 성 등이죠. 그리고 가로로 긴 선은 현재 조선의 국경선을 나타내는 건데요. 작중 시점이 세종의 사군 육진, 개척 전후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간들이 재등장할 때 분명히 흰산과 고원을 자기들의 영토로 개척하려 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영과 추위가 싸우는 곳은 흰산의 서쪽 강가죠. 시즌 1 등장 지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즌 1의 배경이 된 평안북도 국경 쪽입니다. 지도상 주황색 선은 당시 도로를 의미합니다. 정주성과 의주는 실제 지명으로 계속 언급되는 곳이고 까치목골은 정주에서 한참 가야 하는 촌구석입니다. 흰눈썹의 성 위치는 서쪽 국경에 있다는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서쪽 국경 의주 인근의 어느 산성일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백마산성, 용골산성 등이 있는데 그러한 산성들을 모티브로 하신 걸로 추측합니다. 흰눈썹의 성 위치는 풍피셜로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흰눈썹의 성 위치를 기준으로 시즌 1 인물들의 동선을 그려보죠. 산군과 홍의부는 까치목골에서 산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작품에서도 산군의 이동 경로는 주로 산으로 묘사됩니다. 한편 차코갑사들은 까치목골에서 호환을 발견하고 정주성에 들러 호환을 전한 후에 말도 다 바꿔 타고 상군을 쫓았죠. 상군이 흰눈썹의 성에 도착한 것은 밤, 차코갑사들은 다음날 오전에 도착했으니 갑사들도 기동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차코갑사들의 이동 경로를 정주성 동문, 서문 등의 표시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효는 상군이 서쪽 의주로 간다는 정보를 듣고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가서 고원의 성에 도달하게 되죠. 이런 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 보면 좀 소름 돋지 않나요? 한편 가오리는 까치목골에 들렀다가 구다국으로 가기 위해 큰 길을 탔는데요. 정주에서 의주를 지나 옛 발해의 도로를 따라 흰산이 보이는 밑자락까지 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면 당시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큰 길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나 있는 길 외에는 도로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태는 산군과 왔던 길을 되돌아 도망가다가 망태기를 놓쳤고 망태기는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간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인근 육로로 이동 중인 가오리가 낌새를 채고 아랑사와 아비사를 구하게 됩니다. 왕태는 산군에게 안내했던 길로 도망가다가 일영의 시에게 붙잡혀서 망태기를 떨궜습니다. 가오리의 독백, 갑사들의 대화 등에서 각 동선과 지역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단서가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작가님이 철저하게 설정과 고증을 하시니까 분석하는 저 또한 대동여지도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한편 추위는 서쪽의 붉은 산에서 출발해서 흰산으로 왔죠. 우커를 끌고 황녀와 함께 까치목골로 향합니다. 백두대간 줄기를 타고 능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인간 세력은 묘향산에서부터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무커를 안 끌고 왔다면 흰 눈썹의 성에서 까치목골까지는 금방이었겠죠. 흰산으로 멀리 돌아왔다는 황녀의 말이 이해가 가네요. 황녀는 까치목골이 가까운데도 흰산까지 멀리 돌아왔고, 인간들은 묘향산에서부터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작중 단서들을 조합하다 보면 작가님의 치밀한 구성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다음으로 무커의 동선입니다. 무커는 원래 흰산에 살던 범이 아니었고, 추위들이 흰산에 나타나자 면상 좀 보자며 원정 왔었죠. 저 멀리 눈 덮인 북쪽 검은강에서부터 흰산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저 지역은 고마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무커가 살던 흑룡강은 시베리아 근처고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커는 흰산이 너무 덥다고 계속 투덜대죠. 이부 들어 활동 배경의 중심이 구다국과 흰산 남쪽의 고원, 그리고 고원의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영이 시가 맡은 압카의 재단 공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작중에서 흰산 서쪽 지역으로만 나옵니다. 비녀단의 거처는 여전히 의주고요. 그리고 고원 아래쪽에 보면 고원 남쪽에 주막 있죠. 저기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합니다. 한편 녹치와 동복이 머무르던 임시 거처는 예전에 황후의 거처가 있던 함흥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즌2 등장지역도 차근차근 하나씩 볼게요. 먼저 구다국과 고원의 성의 위치입니다. 먼저 구다국의 위치는 2부 초반에 등장한 박수무당의 이동 루트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야인들이 사는 북쪽에서 비라가 살던 폭포를 지나 고원 초입에 들어서고, 고원의 성을 지나서 구다국 아래까지 이동합니다. 구다국이 보이는 저 아래에서 한참을 또 걸어야 한다고 하니 구다국은 고원의 성보다 더 깊은 산골에 있을 것입니다. 위의 장면은 박수를 찾아 북쪽 땅으로 떠나는 구다국 사람들인데요. 구다국을 떠나 산을 내려가는 길에 고원을 거쳐갑니다. 구다국에서 고원의 성까지는 반나절 거리라고 하며 방향은 최소한 남쪽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고원의 남쪽 주막에서 출발한 비녀단 상병들이나 초와 화고 등이 구다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구다국이 가장 안쪽, 고원의 성은 육로 근처, 그리고 나주와 빠르의 거처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고원 남쪽의 주막 보이시죠? 저기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저 주막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인지 한 번쯤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긴 주막입니다. 먼저 도모지와 망량이 2부 시작하자마자 머물렀고요. 옆에 갈대밭에서 인관들과 싸움을 했었죠. 이후 천남성이 잠시 쉬어갔고 초아와 화고도 여길 거쳐갔습니다. 초아와 화고가 녹치와 한번 마주쳤던 적이 있었죠. 녹치와 동복의 임시 거처가 저 주막 인근인 함흥으로 예측됩니다. 뜬금없이 초아, 화고하고 녹치가 왜 마주치나 했더니 모든 것은 설계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돼서는 녹치와 동복, 그리고 추위까지 지나다니죠. 참고로 황효도 자주 이용하던 주막입니다. 대충 보다 보면 이런 장소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진짜 감탄 나오는 게 호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녀단 거처를 볼까요? 비녀단의 거처는 현재 의주에 있습니다. 녹치에게 탈탈 털린 곳이죠. 저 먼 의주에서부터 천남성, 범찰, 초와 화고와 수많은 투개들을 고원까지 원정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녀단은 꼭 고원 남쪽의 주막을 거쳐서 고원에 올랐죠. 이번에는 서쪽의 압카의 재단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흰산의 서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작중 등장하는 압카 재단의 모습과
실제 일치하는 지형이 있어서 작가님께서 그곳으로 설정하셨다고 가정했습니다. 일영의 시가 압카의 재단을 공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흰산의 서쪽이며 거리가 꽤 되어 보입니다. 흰산 서쪽에 어디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압카 재단과 실제 지형이 일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지반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압카의 재단과 똑같이 생겼으며 제가 지도에 표기한 위치입니다. 작가님께서 지반시 고분군의 모양과 위치까지 모티브로 압카의 재단을 만들었다면 제가 표시한 위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모양만 모티브로 따오셨다면 흰산에서 훨씬 가까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황료의 거처입니다. 2부 시작 시점에 평양에서 약장사를 했고 벽난도에서 치료받고 현재는 고원에 있죠. 참고로 벽난도는 무골 용병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곳이고 망냥이도 저곳에서 임해로 개조되었습니다. 앞서 짧게 설명했지만 동복과 녹치는 평양을 잠시 버리고 이전에 쓰던 함흥 거처에서 숨어 지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 황효와 동복은 함흥을 거처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처는 평양이 아닙니다. 평양을 버리고 긴급히 숨을 때라고는 예전에 지냈던 함흥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영과 추위가 현재 싸우고 있는 위치입니다. 흰산의 서쪽 강가로 묘사되죠. 흰산의 지기를 경계로 강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흰산의 경계는 강을 기준으로 나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압록강 북쪽은 흰산의 지기가 흐르지 않고 강의 이남 지역에만 지기가 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흰산 서쪽 강가에서 일영의 시들과 추위가 싸움이 붙었고 뒤이어 일영이 싸움에 가세했죠. 얼어붙은 강물을 기준으로 남쪽은 흰산의 영역, 북쪽은 흰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지리적인 요소들도 생각하면서 만화를 보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르는 따지고 보면 엄청난 행동 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만강 상류에서부터 압카의 재단까지 실질적으로 산군과 묵허를 대신해서 한반도를 점점 지켜나가는 모습이네요. 가오리와 묵해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실제 행동 반경을 그려보면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오리는 현재 북방 야인의 땅에 있죠. 언제쯤 구다국과 고원으로 컴백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잘 알아두시면 훨씬 더 재밌게 호랑이 형님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